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창업경영심사 오병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저희 회원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오셨죠? 제가 몇 분만 지금 특별하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아니신 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지금 전부 다 저희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얼굴을 못 뵈드려서 되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비젠텍스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 회사는 날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저희가 벌써 서비스 연차로는 10년 차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희가 암묵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강조를 줄곧 해왔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아마 1교시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약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글쎄요, 혹시 세무사님들 중에 자영업 컨설팅 교육 받으신 분들 혹시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영업 컨설턴트 교육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아직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쵸? 예. 자영업 컨설팅 교육을 아마 이제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에 소상공인진흥원이 세무사회하고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아마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영업 컨설팅에 많이 참여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작년 같으면 한 1000명 이상의 자영업 컨설턴트들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컨설팅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보다 좀 더 강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이제 아마 일반 컨설턴트들, 특히 자영업 컨설턴트나 창업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니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 세무사나 회계사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아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요. 사실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게 주력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자영업 컨설팅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면,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자영업 컨설팅 교육을 별도로,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키는 거는 컨설턴트에 대한 어찌 보면 실무 교육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컨설팅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지만,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영업 컨설팅에 도움이 될 만한 컨설팅 실무 교육을 별도로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교육 일정을 별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코드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거의 자주 뵙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1교시는 좀 그거에 할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오래되신 분들,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2001년도부터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군다나 새로 나오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조금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에는 이제 세무주치의라는 용어를 썼죠. 지금도 물론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세무주치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기존 일반 개인 세무회계사무소와는 뭔가 차별화된 사무소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기업형 회계사무소의 개념을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아주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탓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혹시 기업형 회계사무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는 아직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그 개념을 조금 인지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많이 손을 들지는 않으시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희 회원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가지를 만들어 놨다면 현재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있는 것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 탓도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지 못한 탓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는 싶은데 또 이용도 해봤는데 별로 예상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두 가지 서비스에 의존해서 그냥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 개념들로 막 섞여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서비스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조금만 하셔도 저희한테 내는 돈이 정말로 안 아까우실 텐데요. 아마 근데 활용을 못 하시면 원래 활용을 못 하면 단돈 10,000원도 아까운 겁니다. 생으로 나가는 돈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10,000원만 통장에서 그냥 나가도 그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 저희를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전반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3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명세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후진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후진국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까지 세무사, 회계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이런 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낮은 가격 그리고 손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좀 나쁜 표현을 쓰면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냐면 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쓰거나 또는 엑셀 같은 걸로 회계 장부를 만들면 그거를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주잖아요. 기장 대리를 한다는 명분하에. 그럼 기장을 하러 장부를 보내면 그 소위 문서나 증빙 같은 걸 보내면 지금도 전부 다 별도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입력하고 있는 몇몇 사무소들한테 이거 별도로 이렇게 입력할 것이 아니라 빨리 엑셀이나 이런 걸로 통합해서 엑셀을 회계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를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물론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예요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저희 장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그런데 자체 기장은 안 해요. 그래서 회계사무소로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출력해서 넘겨주겠죠. 얼마에 입력된 자료들을 출력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엑셀로 보내주면서 출력해서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다시 출력해가지고 여직원들한테 맡기면서 그거를 회계 프로그램 더존이나 키컴에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다시 하고 있다면 네, 여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입력 다시 하고 계시는데 있으신가요? 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이 다 된다고요. 데이터들은 옛날에는 더존 같은 경우가 호환이 안 되게 다 막았었지만 지금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엑셀 자료 형태로 만들어 오면 그거를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그걸 입력하면서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게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IT가 우리나라는 발달돼 있는데 일본은 뭐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IT가 뒤져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IT가 발전됐고 일본은 소위 요즘 뭐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그런 IT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고 스마트폰이 일반화가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일본한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IT 기반이 늦어버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거는 일반 IT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니까 세무회계사무소만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이렇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입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사업자들한테 다 넘어가 있는 거고요. 입력된 상태로 프로그램 상태로 넘어오거나 데이터 상태로 넘어오면 회계 장부를 만드는 거는 분명히 기업회계 기준이든 세법이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회계 장부를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았는데 우리는 소위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것까지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해왔다면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데이터 형태로 받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2001년도부터 세무회계사무소하고 연을 맺었어요. 2001년도부터 제가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세무사, 회계사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 환경, 시장 환경과 지금의 시장 환경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죠. 프로그램도 많이 좋아졌고 뭐 이렇긴 한데 근데도 역시 전혀 일반적인 모양새는 2001년도나 지금 2011년도나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기장에 의존하고 있고 기장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들이 별로 의미 있는 서비스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2001년도나 2011년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